될 곳은 그 샬로텐부르크 성이 있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성입니다. 성이요. 네. 예. 그래서 그 프로이센의 첫 번째 왕이 그 프리드리히 3세가 있습니다. 프리드리히 3세가 계시는데 그 3세의 왕비가 그 바로 소피 샬로테라고 하는 그 왕비가 있었는데 그분의 이름을 딴 겁니다. 샬로테. 그 왕비의 여름 별장입니다. 그래서 1699년에 완공이 되었고요. 그 로코코 양식하고 바로크 양식이 절묘하게 혼합되어 있는 그런 그 멋진 성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전편에서 말씀드린 대로 로코코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드러운 선을 의미하는 것이죠. 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크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까요? 세밀한 조각, 세밀한 부분까지 조각하고 꾸미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로코코 양식과 바로크 양식이 절묘하게 혼합되어 있는 정말 멋있는 성이고 1943년도에 그런 파괴가 됐습니다. 전쟁 중에 파괴가 돼서 그 재건을 한 것이죠. 1960년대, 70년대에 재건을 해서 지금에 이르는 그런 아름다운 성인데 물론 입장료 10유로를 받습니다. 그래도 뭐 10유로의 가치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동양의 도자기를 모아놓은 그 도자기 방이 있는데요. 갑자기요? 예, 도자기 방이 있는데 이게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계속 이제 그 서양의 유물을 보다가 동양의 그 중국 도자기도 있고 뭐 일본의 도자기도 있고 한국의 도자기도 있습니다. 한국의 청자 이런 것들도. 진짜요?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모았을까? 그건 제가 아직 그 좀 더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시아의 이런 그 동양의 도자기를 모아둔 그런 방이 있다. 샬로텐 부르크 성이에요. 샬로텐부르크 성은 그러면 그 현지에 계시는 분들도 많이 놀러 가시겠어요? 많이 놀러 갑니다. 많이 놀러 가고 처음 보는 것들이 많으니까. 네, 베를린에 오시는 분들이 빠지지 않고 또 저도 역시 그래서 선정을 했습니다. 빠지지 않고 가는 데가 샬로텐부르크 성이고 이 앞에서 사진을 정말 많이 찍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가야 될 곳은 그 쿠담거리인데 샬로텐부르크 성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그 우리나라의 압구정동과 같은 예, 베를린에서 가장 유명한 쇼핑거리가 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고전적인 건 무슨 전쟁 관련된 거 보다가 박물관 보다가 그러니까 오늘 갑자기 분위기가 여기서 싹 바뀌네요. 예, 물론 뭐 다른 데에서 또 이제 궁전이 또 나오지만 쿠담거리에 가셔서 쇼핑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쇼핑을 안 하시고 그냥 아이 쇼핑하셔도 좋을 것 같고 윈도우 쇼핑하시고 좋을 것 같고요. 현지 젊은이들의 패션 모드를 여기서 한번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이 독일은 패션이 좀 어떤가요? 독일 패션은 뭐 너무 충이가 다양해서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독일 사람들이 검소합니다. 그래서 검소하게 입고 다녀요. 우리 생각하면 막 명품으로 치장하고 다닐 것 같은데 그 검소하게 입고 다니고요. 일단 유럽 스타일보다는 아시아 쪽이 좀 더 개성이나 이런 화려한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네. 좀 꾸밈이 많이는 없고 깔끔한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약간 심플리즘이 있죠. 미니멀리즘이 있는 그런 패션이고요. 그 패션 모드고요. 1907년에 세워진 유럽 최대의 백화점이자 세계 5대 백화점으로 꼽히는 그 카데바 백화점이 있습니다. 1907년에 예, 1907년에 세워진 유럽 최대 백화점입니다. 엄청 오래됐네. 카데바 백화점이 있는데 여기서 뭐 물건이 비싸니까 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막 사도 되지만 한번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백화점 6층에 그 푸드코트가 있는데 이 푸드코트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아시아 음식도 있습니다. 일본 음식도 있고요. 한국 음식도 있고요. 그 중국 음식은 당연히 있고요. 6층에 푸드코트 가셔서 저렴한 가격에 드셔도 될 것 같고 그래서 베를린의 어떤 길거리 패션이나 베를린의 어떤 그 패션 모드를 연구하려는 분들에게는 또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쿠담거리를 한번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베를린에 그 박물관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현대적인 그 거리도 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이게 110 몇 년이 된 백화점은 어떤 느낌일지 궁금하네요. 네, 건물 자체가 뭐 문화재죠. 건물 자체가 백화점이 이렇다니. 예, 뭐 문화재입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갈 때는 그 카이저 비렐름 교회라고 있습니다. 이게 1895년도에 독일의 그 첫 번째 황제 그 비렐름 1세를 기리기 위해서 그 손자인 그 비렐름 2세에 의해서 지어진 교회입니다. 근데 당연히 뭐 2차 대전 때 참혹하게 부서졌죠. 그래서 한 번에 2,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거대한 교회입니다. 굉장히 큰 거죠. 2,000명이면은 예. 농구장 그렇습니다. 들어오면 2,000명이면 꽉 찰 것 같은데. 2,000명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것은 아마 이렇게 대중연설을 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2,000명 앞에서 이렇게 대중연설하는 거 보면은 2,000명 굉장히 많거든요. 뭐 하물며 2만 명이다. 이건 뭐 엄청난 인파고요. 2,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거대한 교회인데 전쟁에서 파괴가 됐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전쟁의 그 참혹성을 알리기 위해서 복원을 안 했습니다. 아, 그럼 파괴된 그 상태로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여기 예배당은 복원이 됐고 네. 종탑은 그냥 미사일인가요? 폭탄을 맞은 그대로 깨진 그대로 보존을 하는 거예요. 아, 진짜요? 네. 그 잔해만 이렇게 좀 치우고. 그렇습니다. 오. 그래서 이 앞에서 사람들이 사진을 굉장히 많이 찍고요. 그걸 보면서 야, 정말 전쟁은 무섭다. 전쟁은 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는 전쟁을 벌여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무언의 메시지인 것이죠. 그래서 종탑이 이렇게 부서진 그대로 이렇게 있는 모습이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까요? 굉장히 여기서 역사를 느끼는 것이죠. 그쵸. 역사가 느껴지는 그 카이저 미렐름 교회를 한번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꼭 복원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카이저 빌헬름 교회. 그렇습니다. 아, 카이저가 근데 무슨 카이저가 황제란 뜻입니다. 아, 카이저가 황제. 바로 카이저가 황제란 뜻입니다. 그렇군요. 뭐 영어로는 엠퍼러가 되겠죠. 네, 카이저가 참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무슨 웬만한 브랜드에 또 카이저 많이 쓰죠. 네. 괜히 카이저 들어가면 또 있어 보이잖아요. 카이저. 네. 저 뭐. 축구팀에도 있어요. 카이저 슬라우텐. 그런가요? 네. 카이저. 그렇습니다. 예, 카이저 무슨 가위, 뭐 카이저 양말, 그런 게 카이저 많아요. 뭐 좀 그렇게 많습니까? 뭐 들어온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갈 때는 그 마우어팍 벼룩시장입니다. 제가 벼룩시장 좋아하는 건 아시죠? 그렇죠. 네. 아니, 마우어 혹시 이름인가요? 예, 마우어 이름입니다. 그렇죠. 마우어라는 이름 많잖아요. 많습니다. 네. 뭐 마이어도 있고 마우어도 맞아요. 있고 메이어도 있고. 메이어도 있고 많습니다. 독일에 어로 끝나는 거 많은데 마우어팍이 있고요. 그래서 일요일에 요 마우어파크를 가는 것은 진리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요일에 가야 되나요? 네, 많은 네. 사람들이 가라는 얘기고, 그래서 S반이나 그 U반을 타면 그 여기 이렇게 공유를 하는데요. 그 에버스발더슈트라세라고 하는 역이 있는데 거기서 내리면 바로 앞입니다. 그래서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열리는 벼룩시장이고요. 그래서 뭐 다 있습니다. 여기에 뭐 무슨 가구도 갖고 나오고 식기도 갖고 나오고 장신구도 갖고 나오고 뭐 자전거 심지어 LP판까지 갖고 나와서 막 이렇게 흥정하면서 팔고요. 물론 동남아식에 그런 흥정은 안 합니다. 동남아식에 그럼 어떻게 흥정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느 정도의 가격선이 있어요. 이 동남아에서 이러잖아요. 중국이나 10,000원 그러면 1,000원 우리 이러잖아요. 가격을 못 믿으니까 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일단 한번 던져보긴 하죠. 예, 거기서 근데 10,000원. 돼요. 예. 근데 독일에서 그랬다가는 이렇게 무슨 100유로 그랬는데 10유로 이러면 쓱 쳐다보면서 인간 같지 않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구이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허. 그러니까 뭐 100유로 부르면 거기서 조금 깎아줄 수 있겠니? 그래서 뭐 80유로에도 사고 70유로에도 사는 건데 무슨 동남아나 중국식으로 100유로 그랬더니 무슨 이렇게 10유로 이랬다가는 반응이 따갑죠. 아, 그만큼 뻥튀기를 많이 하지는 않는다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면 뭐 먹거리 포장마차 엄청 많고요. 그 무슨 푸드트럭인가요? 푸드트럭 있고 또 비어가든 맥주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비어가르텐 우리나라 그 브랜드 아니었어요? 예, 비어가르텐 우리나라 브랜드인데 그 맥주 파는 데잖아요. 예, 독일 말로는 이제 그 비어가든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뭐 바베큐 파티 열리고 뭐 여기 뭐 너무 좋습니다. 뭐 진짜 강추하는 데가 마우어파크 벼룩시장. 다만 일요일이다. 일요일에 가야 한다. 예, 그 마우어 다른 날도 하긴 하는 거예요? 다른 날은 안 합니다. 일요일만? 예, 일요일에 열리는 그 벼룩시장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여기 가셔서 뭐 맥주 한잔 마셔도 되고 너무 취하지는 마시고. 그럼 일요일이 아니다. 네. 어디 갑니까? 일요일이 아니다라고 하면 다시 이제 그 건물로 돌아와서 네. 그 베를리너 돔이 있습니다. 베를리너 돔. 베를리너? 예, 베를린 사는 사람인가요? 그렇습니다. 베를리너? 예, 베를리너. 어. 그게 이제 형용사죠 하나에. 네. 베를린 사람도 되고요. 베를리너 돔이 있는데 이게 너무 고풍스럽고요. 그 박물관 초입, 아까 말씀드렸던 박물관 섬. 네. 그 박물관 섬 그 초입에 구스트 광장이라고 있습니다. 네. 이 구스트 광장에 위치한 독일에서 가장 큰 개신교 교회입니다. 성당이 아니고 예. 예, 개신교 교회인데 보는 순간 이렇게 눈에 확 들어오는 그런 엄청난 건축물인데 역사도 오래됐습니다. 1450년에 완공이 됐습니다. 와. 그래서 뭐 파괴되고 재건되고 또 전쟁 나서 또 파괴되고 뭐 이런 엄청난 이런 역사가 있는 그런 건축물이고요. 바로크 양식이니까 당연히 화려하겠죠. 장식이 바로크 양식의 화려한 그 건축물인데요. 사람들이 뭐 그 건축물의 장식을 보면서 뭐 매료가 됩니다. 사진 찍고 뭐 대단하죠. 그래서 교회 내부로 들어가시면 그 예수님의 일생과 부활을 상징하는 그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는데 이게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여기서 사진을 많이 찍고 하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베를리너 돔, 이것도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베를리너 돔. 네. 교회 이름이 네. 베를리너 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입장료가 좀 있어요. 입장료가 예. 저 5유로인가 내고 들어간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입장료가 있고 일요일에 예배 시간에는 입장료가 없고 평일에는 하도 많이 가니까 사람들이 그럼 일요일에 가야겠는데요? 예, 일요일날 그 예배 드리면서 아까 말 잘못 생각한 것 같은데요. 제가 일요일 말고 가는 곳이 아니라 일요일에 가야 될 곳이. 제지는 오히려 입장료를 피하러 네, 교회잖아요. 일요일에 네. 뭐 입장료 피하러 거기서 한국말로 예배를 드리면은 알아서 알아들으시겠죠? 뭐 예배까지 드리시게요 직접? 뭐 하는 김에 뭐 그때는 좀 이제 좀 믿어보고. 네, 한국어로 뭐 찬송가 부르는데 뭐라고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강 같은 평화. 네. 자, 다음은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선정한 곳은 이런 박물관도 아니고 뭐 교회도 아니고 뭐 성도 아니고 뭐 거리도 아니고 바입니다, 바. 맥주 한잔 하시려고요. 예, 콰지모도 바라고 있는데요. 이게 동물원역 근처에 있습니다. 콰지모도요? 예, 콰지모도는 그 노틀담의 꼽추에 나오는 그 주인공 꼽추. 그 이름이 콰지모도인가요? 예, 콰지모도죠. 예. 그 괴물스럽게 생긴 콰지모도. 그런데 그 이름을 따서 붙인 것 같아요. 콰지모도 바가 있는데 네. 8시부터 고품격 재즈 공연이 여기서 벌어집니다. 밤에. 예. 근데 입장료가 없어요. 맥주 한 잔 그냥 이렇게 사 먹으면 됩니다. 근데 물론 맥주 한 잔만 드시는 분은 없죠. 공연 계속되는데 한 잔만 드시는 분은 없고 저도 3잔 먹었는데 조금씩 마시면 됩니다. 네, 그런 얄미운 분들도 좀 있긴 한데 네. 예상에 도움이 안 되는. 그래서 콰지모도 바를 저는 한 번 가봤는데 어떤 분이 안내를 해줘서 길에서 우연히 만난 분이 두리번 거리니까 콰지모도 바에 한번 가봐라. 그래서 우연히 들어갔는데 대만족을 하고 나온 그 바가 있습니다. 추천을 받으신 거군요? 네, 추천을 받아서 들어갔습니다. 예, 현지 분에게 네. 추천을 받았고요. 그래서 제가 재즈 공연을 찍어 왔습니다. 근데 그거를 제가 우리 감독님한테 드려서 편집이 될 수 있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드려볼 예정이고요. 나중에 베를린의 기라성 같은 펍이나 바가 너무 많아서 베를린 펍바 특집을 한번 역시 맥주가 많기 때문에 예, 특집을 한번 기획하면 어떨까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런 혹시 기분이 그럼 들어요. 클럽도 많은가요? 클럽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클럽파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안 갔습니다. 저는 바파입니다. 바파. 바파나 펍하고 네. 클럽파는 아니기 때문에 네. 네, 정말 진짜 베를린 끝도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베를린을 마무리하면 볼거리는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